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봄이 왔다. 지난 금요일 일주일여간의 유럽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귀국하면서 한 말인데요.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을 빗대서 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너무 나빴기 때문에 올해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좋아진 현상도 그래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그 반도체 롤러코스터는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최근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리서치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도체 시장에 봄이 오긴 온 건가요? 왔죠. 자, 일단 반도체 업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세요. 뭐 사실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네.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 데이터를 보면은 4월달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 올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1년 동안에 99% 증가한 거죠. 네. 2배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은 상당 부분 좀 회복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국내 기업들 실적도 작년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큰 폭의 반도체에서 이제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네. 올해 들어서는 삼성은 사실은 이제 반도체 부문 전체 흑자는 2분기부터 가능할 거라고 봤었는데 네. 1분기 흑자로 돌아섰고요. 하이닉스는 작년 4분기부터 흑자가 돼서 지금 뭐 1분기에 한 3조 가까운 2조 9천억 정도의 이익을 낸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은 확실히 바닥을 턴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생산 회복세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원인이 주요했을까요? 뭐 양면이 다 있는데요. 네. 수요 측면에서는 AI 이 붐이 일면서 관련된 그 수요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저는 이게 더 크다고 보는데 워낙 안 좋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작년에 많은 메모리 업체들이 이제 감산을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생산량을 조절하니까 반도체라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작년에 그 물량을 강제로 줄인 거죠. 예. 원래는 사실은 이제 반도체는 그 가동률을 100%를 항상 유지를 하는데 네. 이번 사이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그 역량이 결국 재고를 계속 이제 줄이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가격이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왜 그 생산을 줄였던 거죠? 재고가 너무 많았고요. 네. 재고가 많았던 이유는 실제 시장의 디맨드보다 그러니까 수요보다 네. 훨씬 더 많은 생산 캐파를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반도체 산업은 기본적으로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가동률 항상 100%를 유지하는 게 사실은 원칙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좀 상황이 바뀐 거죠. 예, 코로나 이후에 결국은 과잉 캐파가 만들어진 상황이고 네. 또 과거처럼 흔히 말하는 이제 치킨 게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망할 회사들이 없어졌고 특히 네. 모든 나라가 지금 반도체를 전략 자원화하면서 반도체 기업들을 새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반도체를 그냥 무너지게 절대로 내둘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제 과거에 우리 삼성전자가 주로 해왔던 치킨 게임 전략이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예전과는 좀 다르게 가동률을 강제로 떨어뜨려서 생산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재고도 이제 줄여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감산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렇게 얘기할 그렇죠. 수 있겠네요. 예. 뭐 감산이 이제 전략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전략이 아니라 사실은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감산을 한 거고 네. 그 동안에 사실은 너무 많은 투자를 해서 캐파가 너무 많아진 게 근본적인 이제 잘못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가 무슨 303조 원에서 308조 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66조 원에서 74조 원대의 연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렇게 네. 기사에 나온 걸 봤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러면 작년보다 대폭 개선된 수치인 거죠, 센터장님? 네, 삼성전자는 네. 반도체 사업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 겹쳐져서 그런 것이고요. 네. 뭐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매출액도 매출액이지만 이제 이익에 더 민감하게 보는 거잖아요. 네. 작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만 적자가 15조가 났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저희가 볼 때는 20조 원 이상의 흑자로 전환이 될 것 같고요. 네. SK 하이닉스도 작년에 적자가 7조 7천억 네. 여기 났는데 이제 올해는 한 18조 원 정도로 네. 이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어떻게 다 지금 하나도 자료 안 보고 얘기하시는데 다 외우시는 거예요? 늘 보시다 보면 저절로.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주로 기업들의 실적을 계속 예측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 네, 예. 그 반도체의 경우 이제 D램 평균 가격이 많이 뛰었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공급망의 한 축인 대만의 지진 영향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 부가가치 높은 반도체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반도체 가격이 일단 보통 시장에서 보는 가격은 네. PC용 가격이에요.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이제 볼 수 있는 네네. 그 제품이고요. 그 가격도 좀 올랐죠. 그래서 최근 이제 4월달 가격이 그 사이트에서 나오는 가격이 한 16에서 17%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그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가중 평균한 가격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PC, 서버, 네. 네, 모바일 뭐 이런 쪽을 다 합쳐서 보는 가격인데 1분기에 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둘 다 평균 가격이 4분기 대비해서 20% 이상 올랐습니다. 네. 이게 많이 올랐고 D램만 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낸드 플래시 가격도 1분기에 두 회사 모두 30% 이상 분기에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좀 급반전되는 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대만의 지진으로 인해서 사실은 요거는 그 TSMC 쪽에 조금 영향이 있었고 일부 네. 마이크론이라는 이제 미국의 대만 공장이 좀 영향을 받았는데요. 네. 네.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공급에 약간의 차질은 빚어지기 때문에 뭐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D램과 낸드 플래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 계셔서 예. 제가 이왕 나오신 김에 좀 여쭤볼게요 대신. 네. 그러니까 이제 D램은 그 주 기억 장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 처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D램은 저희가 작업을 하는 작업대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책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책상.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책꽂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을 할 때 책꽂이에서 책을 꺼내서 책상에다 펴놓고 저희가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D램은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비트들을 올려놓고서 이제 거기서 작업을 하는 것이고 낸드는 네.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 저희가 디지털 카메라나 또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그것들은 전부 낸드 플래시에 저장이 되는 것이고 네. 그거를 저희가 화면에 불러오게 되면 네. 그거는 이제 D램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재고 부담은 좀 많이 사라졌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여전히 안고 있습니까 회사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물론 그 웃으면 안 되는데 네, 피크 대비해서는 네. 분명히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랑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주 급하게 막 또 이 투자를 막 늘리고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최태원 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반도체 불황을 벗어나는 데는 그 챗GPT라든가 AI 열풍이 큰 역할을 한 거는 맞는 거잖아요, 센터장님. 그렇습니다. 예. 네. 그 현재 반도체 수요를 견인하는 게 이제 그 HBM, 그러니까 네. 인공지능 메모리의 핵심 부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아까 그것처럼 좀 쉽게 말씀해 주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컴퓨터 사실 이제 반도체나 이 어떤 컴퓨터랑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컴퓨터의 그 구조는 네. 그 폰 노이만이라는 과거에 이 유명한 이제 과학자가 설계한 그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 방식이 뭐냐면 이제 CPU 또는 뭐 프로세서
메모리를 서로 연결을 하는 이런 방식인데 네. 그때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이제 두 개를 연결하는 그 일종의 도로망이죠. 네, 네. 도로망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네. 이미 70년 전, 80년 전에 예측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고 특히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가 부각이 되면서 네. 그때는 뭐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하려면 대량의 데이터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병목이 걸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기본적으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있겠지만 또 하나 방법은 차선을 늘려요? 네, 차선을 늘리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네. 기존에 저희가 PC에서 쓰는 그 방식은 데이터 버스라고 하는데요. 그 메모리랑 CPU 간에 연결하는 데이터 버스가 32비트 또는 64비트를 쓰게 돼요. 네. 그런데 이 HBM은 그걸 1024비트로 늘린 거죠. 그래서 네. 16배 정도 확장을 시키고. 그래서 대역폭을 확 늘린 게 고대역폭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굉장히 데이터의 전송 속도를 넓히니까 성능이 확 좋아지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D램 여러 개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 도로, 서로 연결되는 도로, 고속도로 같은 걸 무수히 많이 만드는 게 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네. 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또 HBM이 만능은 또 아니라면서요. 뭐 좀 비싸고 그렇죠. 뭐 네, 제조 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사실은 싸고 성능이 좋으면 제일 좋겠지만 네. 이거는 굉장히 비싼 D램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같은 용량의 D램에 비해서 칩 사이즈 자체가 한 2배 정도 더 크게 되고요. 네. 또 여러 개들을 그 수직 이 관통 전극을 만들어서 연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수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수율,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코스트가 굉장히 올라가죠. 네. 그래서 실제로 같은 용량의 D램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가격이 좀 비싼 이런 D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PC에서는 좀 쓰기가 어렵고 네. 고성능 서버나 이쪽에서만 좀 적용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젠슨 황 엔비디아의 그 CEO가 HBM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제품인데 이걸 개발한 건 기술적으로 기적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굉장히 그 HBM 제품을 극찬하기도 했다는데 정말 그 글로벌 경쟁력이 우리께 높은 건가요? 그 두 회사가 합치면은 점유율이 9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사실은 뭐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그쪽은 엔비디아를 많이 서로 도와주는 거긴 하지만 그 삼성이나 하이닉스 없으면 엔비디아도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그 반도체 시장이나 국내 기업들의 실적 어떻게 좋아질 거라고 보시는지 그 전망을 좀 해봐 주시겠어요? 실적은 뭐 계속 좋아질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영업이익이 아까 1.9조 원이 났거든요. 1분기에 반도체만. 네. 전사는 6.6조 원이 났고. 네. 그런데 이게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요. 뭐 예를 들면 하반기가 되면은 반도체에서 분기에 7조, 8조 정도 이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만 15조 적자가 났던 게 네. 올해는 20조가 넘는 이익이 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작년에 반도체에서 7조 7천억 적자가 났었고 올해 1분기에 2조 9천억 이익이 났고요. 그다음에 2분기, 3분기, 4분기 되면 4조, 5조, 6조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서 네. 연간으로 18조 정도 이익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좋아졌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큰 변수가 없으면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태환 그 SK 그 하이닉스 회장이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얼마나 더 투자하고 얼마나 더 잘 갈 거냐는 게 남아있는 숙제다. 그러면서 반도체 롤러코스터가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 여기에 좀 그 관심을 갖게 되는 거. 롤러코스터면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지만 확 꼬꾸라쳐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라니까 도대체 어떤 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반도체는 원래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렇긴 해도 이제 하반기에 조금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좋다 그래서 투자를 과도하게 했을 경우에 네. 그럴 때는 이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지난해 겪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때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원격 근무를 하게 될 것이고 네. 뭐 메타버스에 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반도체 수요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는 특히 투자가 좀 많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예측했던 것만큼 수요는 올라오지 못했고 이 투자는 그러면 과도하게 되면서 엄청난 가격 하락을 겪었고 작년에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적자가 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좋아지는 상황에서 만약에 또 이 수요 예측이 잘못돼서 또 대단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또 언제 부메랑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항상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미세화가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미세화 과정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생각하고 공급을 늘리려면 라인을 더 건설하고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 네. 그러다 보니 기술로 해결이 안 되고 캐펙스로 해결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에 계속 부딪힌다 그랬잖아요. 네. 캐펙스가 어떤 얘기입니까? 캐펙스는 이제 설비 투자를 줄여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결국은 이제 공장 건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요는 굉장히 증가 속도가 빠르죠. 네. 하지만 사실은 전체를 보면 그렇게 우리가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특히 메모리가 이제 쓰이는 대표적인 제품들이 PC, 서버, 스마트폰인데 뭐 네. 서버야 좋겠죠. 네. 하지만 네. PC가 과연 성장을 할까요? 쉽지 않을 것 같고 스마트폰도 과연 성장을 할까요? 마찬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볼 때는 연평균 D램의 그 수요 증가율 네. 우리 한 15%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만약에 저희가 기술 발전이 막 된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한 세대 진화할 때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빗그로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네. 얼마만큼 더 많은 생산 증가가 나오느냐 이게 보통 20에서 30% 정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15%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네. 공장을 지을 필요 없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정도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 투자를 좀 계속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좀 있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그게 공장을 지을 때 보통 한 번에 크게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그게 좀 고정 변수로 남으면서 좀 이 수요 공급을 굉장히 왜곡시키는 이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중에서 가장 그 주의 깊게 지금 보고 계신 건 어떤 거예요? 사실은 모든 변수고요. 저는 사실은 뭐 이 미국의 소비도 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유가도 봐야 되고 그러시겠네요. 금리도 봐야 되고 뭐 물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보게 되고 있고요. 어느 거 하나 저희가 제외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투자자분들도 이제 모든 변수를 좀 총괄해서 보시면서 저희가 흐름을 좀 짚어나가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갈등 이런 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미중 갈등은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 저희 반도체 공장들도 있고 네. 또 중국이 반도체에서 상당히 큰 고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강대국 간의 이 갈등이 과연 수요, 공급 또 우리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수를 작용할지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되게 어렵고 네. 굉장히 복잡한 그런 양상으로 저희한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나쁘다고만 제가 얘기는 못 드립니다. 이게 네, 분명히 네. 저희가 플러스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자, 방금 전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투자자들에게 반도체 관련주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지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예, 반도체 이제 봄이 왔고 점점 좋아질 텐데,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이미 주가가 다 올랐다는 거죠. 네, SK 하이닉스는 작년에 엄청난 적자를 냈지만 네. 주가가 90% 작년에 올랐습니다. 네. 즉 올해 좋아진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네. 올해 좋아진다 이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공허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뭐냐면 내년도가 좋아질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굉장히 어렵죠. 근데 내년도 좋아질지 지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 상황 또 금리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패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저희가 볼 때는 이 스마트폰이나 PC랑 달리 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
네. 이게 뭐냐면 결국은 AI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반도체도 AI 쪽에 포커스를 둬야 되고 또 소부장 업체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네. 그쪽에 익스포저가 큰 업체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회사에 투자하는 분들도 AI와 관련해서 네. 하는 쪽이 좀 유망해 보인다. 네. 이런 말씀이셨어요. 네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